반갑습니다. 가장 가까운 치유 제2부 3장에서 제1주제 긍정적 과학, 의학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나눕니다. 다양한 분야, 양자물리학, 정신신경면역학, 심리학, 생물학, 인류학 등의 연구들은 근자의 사람은 기계와 달리 성격, 생각, 느낌, 감정을 가졌으며 이 모두가 면역과 치유 과정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해왔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것에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보여줘 왔다. 환자가 희망을 가지는가 갖지 못하는가가 환자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암이 전이된 환자들에 대한 한 연구는 희망을 더 표현한 환자들의 생존기간이 긴 것을 보여주었다. 암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있어서 환자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엘머 그린 박사 부부는 저서 바이오 피드백을 넘어 1975에서 기적적으로 암이 치유된 400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모든 회복 사례들 가운데 공통된 요소 중 두드러진 한 가지는 그 모든 환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희망을 가졌고 생존에 대하여 더 긍정적 자세로 변화했던 점이다. 뉴스위크는 1990년 9월 24일자 기사 보다 큰 기대에서 의학의 미래는 질병의 치료에 있지 않고 예방에 있다고 하며 건강생활 습관의 증진과 함께 건강한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질병과 싸우는 면역계를 돕는 마음의 역할을 다루는 과학인 정신신경면역학이 지극히 중요한 임상 분야가 될 것이고 아마도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의학 분야로서 현대 가장 중요한 의학 분야인 종양학과 심장학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건강한 생각이 결국 알레르기로부터 간이식을 포함한 모든 치료와 질병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20세기 동안 정신의학자들은 프로이트의 영향으로 병적 심리와 같은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고치고 없애는 데 몰두하였으나 지난 20년 사이에 인간 심리의 긍정적인 면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인간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긍정심리학이란 새로운 학문 분야가 탄생하였다. 1999년에 미국 긍정심리학계가 설립되었고 긍정심리학 연구는 곧 전 세계적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의 학자들도 긍정심리학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것은 인생을 행복하고 의미 있도록 만드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사람은 채찍과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방법보다 칭찬과 격려 같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변화한다는 관점에 기초한다. 긍정심리학에서 중시하는 것은 특히 낙관주의, 희망, 긍정적 감정과 같은 요소이다. 브랜든 오리건 박사는 이미 30여 년 전 그의 걸 정신신경면역학 새로운 분야의 탄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증상을 줄이거나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대신 어떤 긍정적인 것에 실제로서 건강과 웰빙 참사리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그것은 긍정적 과학, 즉 인류를 위한 과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발전으로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현대의학은 병원체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패소제닉 패러다임이라 한다. 그것은 질병, 즉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병원체나 이상세포가 발견할 때 양성이라고 부르고 병원체나 이상세포가 없이 정상일 때 음성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질병관리 시스템에서 건강관리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치료위주 시스템이 가져오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런 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치료 및 건강증진 효과가 크지 않고 부작용도 많기 때문이다. 건강관리 시스템으로 변화를 촉구하는 이론가 중 이스라엘의 사회의학자인 아론 안토노브스키 박사는 건강생존 이론 셀루토제네시스로 알려졌다. 그는 2차 대전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생존 여성들이 극한의 스트레스와 참극에서 살아남은 이유를 찾으면서 그 중 3분의 2 이상 여성들은 여전히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졌지만 29% 여성은 놀랍게도 그러한 장애를 가지지 않고 건강한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그 29% 건강한 여성들을 심층 인터뷰하면서 왜 어떤 사람들은 심한 스트레스 상황과 가혹한 공경 가운데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건강생존, The Origin of Health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서구 사회에서 널리 유행해온 질병 생선 The Origin of Disease의 대안으로 제시한 건강에 대한 새로운 틀을 요약해주는 용어이다. 패소제닉, 즉 병원성 패러다임에서는 사람들을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으로 이분한다. 사람이란 원래 건강하지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프게 된다고 믿는다. 안토노브스키 박사는 패소제네시스와 셀루토제네시스를 강을 비유로 삼아 설명한다. 패소제네시스는 건강한 사람들은 거친 강의 두 개 서 있으면서 자신은 그 물결로부터 안전하다고 믿는다고 비유한다. 그러나 셀루토제네시스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미 강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왜 사람들이 강물 속에 빠져 목숨을 잃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병에 대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건강해지는 길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와 같은 강물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을까에 대한 해답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정의와 같이 건강이란 질병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방지해서는 성취되지 않는다. 오히려 건강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건강 결정 요소들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그것들을 건강에 이롭게 변화시켜야 비로소 성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셀루토제네시스 이론은 삶 속의 스트레스 요인들은 항상 존재하므로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한 조사보다 건강을 만들어가는 개인의 자원과 능력을 강조하였다. 건강은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쟁취할 수 있는 전리품이 아니라 질병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에 대한 적응 과정으로 본다. 셀루토제네시스 이론은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건강과 질병은 서로 다른 차원의 현상이 아니고 최선의 건강을 우측의 끝점으로 최악의 질병을 좌측의 끝점으로 하여 일직선에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면서 사람들은 이 직선 위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측으로 지향하여 움직이면 건강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사람이 건강하려면 질병에 대해 연구하고 질병과 싸울 필요 없이 건강을 정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다. 둘째, 사람이 좌측 끝점 질병에서 우측 끝점 건강으로 이동하려면 움직임을 방해하는 내외적 환경들에 저항할 수 있는 보편적 저항 자원들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예로 돈, 지식,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 등이 있다. 하지만 그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내면의 힘에 따라 투쟁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셀루토제네시스 이론은 통일성을 핵심으로 삼는다. SOC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삶을 이해 가능하고 관리 가능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의미한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과 연관짓는 방식이 그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SOC 통일성의 주요 성분 세 가지. 1. 이해 가능성. 자신에게 가해지는 자극들을 일관성 있고 구조적이고 분명한 것으로 인지하는 것. 2. 관리 가능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생애의 요구들에 비해 충분하다고 인지하는 것. 3. 유의미성. 삶이 의미가 있다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 이 세 가지 중 유의미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쉽게 이야기하여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지속적인 믿음 없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왜 믿음과 희망이 의료 위기 가운데나 평상 삶에서 그리고 모든 비정상 환경에서 삶을 지탱시키는 요소가 되는지 설명해주는 이론이다. 근자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건강정진이란 개념은 세계보건기구가 1948년에 발표한 건강에 대한 정의,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이다 와 바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질병 중심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건강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에 세계보건기구의 첫 건강정진 세계대회가 1986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때 발표된 오타와 현장에서 건강정진을 정의하였고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원칙들과 5대 활동 영역들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세계가 본격적으로 건강정진이란 용어를 사용해온 기간은 불과 30여 년밖에 안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6차 건강정진 세계대회에서는 오타와 현장이 제시한 건강정진에 관한 정의를 수용하면서
약간의 수정을 고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건강증진이란 사람들이 자신들의 건강과 건강의 결정 요소들에 대한 통제력을 증가하게 하여 그것에 의해 자신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과정이다. 이런 새로운 발견들과 움직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에 질병,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던 것이 건강과 웰빙에 초점을 맞춰가는 긍정적 과학, 의학으로 변화가 서서히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2주제 자연적 치유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찹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